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디지털 시민 권리를 위한 정보인권 강화라는 주제로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런 디지털 환경은 우리 삶의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디지털 권리, 디지털 정보 격차,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AI 윤리 및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총 5가지 세부 주제에 대해서 현황 문제점 대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책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여론에서 왜 그럼 디지털 이제 그런 권리를 헌법에 신설해야 되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기술의 이런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은 좀 뒤처져 있고 특히나 빅데이터와 이런 AI 시대에 기본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이런 디지털 정보기본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데이터 주권 그리고 알고리즘 감시권 같은 이런 새로운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디지털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신설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디지털 권리들을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날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디지털 환경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직결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자기 결정권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을 해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포괄적 시민 권리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독일의 경우 2008년에 기본권으로서 정보 자기 결정권을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에는 디지털 권리 개념을 명시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감시권 등 신유형의 권리가 헌법적 뒷받침 없이 법률 단위로만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독점 기업에 대한 견제도 약하고 권리 구제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이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설명권, 디지털 접근권 등을 신설되는 기본권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헌법 개정 논의 시 디지털 기본권, 즉 정보 기본권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디지털 사회로 좀 변환된 만큼 헌법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을 해서 정보기본권 조항이 신설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는 디지털 정보 격차 및 문해력 확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이제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고령층, 장애인, 그리고 농어촌 거주자 등이 디지털 접근성 활용이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정부가 보급하는 단순한 기기 보급만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가 어렵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인 이런 디지털 격차 해소와 더불어서 이런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좀 우선시돼야 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또 이어서 이런 문해력 교육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어떤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우리 사회는 이미 이제 디지털 사회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격차 해소와 문해력 확대 등 이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서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 접근 자체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인터넷 이용률이 우리 국민 전체 평균이 96%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약 7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과
디지털 문해력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실습 중심보다는 이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소득 간 디지털 이용 능력 격차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고령자, 장애인,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 디지털 접근성 인증 제도 같은 것들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생 교육 체제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교육을 반드시 필수로 편성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특히 이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좀 적절한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런 제도가 또 적절한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발생 현황,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통계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피해자 지원 건수가 대략 한 23만 4천여 건 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9,000여 건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주요한 어떤 성범죄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범죄가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가 새롭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피해자 지원 건수가 약 27만 5천여 건이었고요. 삭제 지원은 24만 5천 건, 또 피해 상담 지원은 2만 8천 건, 수사 법률 의료 등 연계 지원은 2천여 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약 한 9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대가 2,200명, 또 20대는 4,5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딥페이크 등 합성 편집 범죄가 전년 대비 약 3.3%가 증가를 했고요. 피해자 중에서 10대와 20대의 비율이 약 75% 정도에 해당되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이 복제 유포되어 피해가 확산이 되며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중형 처벌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통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N번방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 나오는 형량은 매우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형 대비 실제 선고형이 낮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도 많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물의 삭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위해 본인 인증을 반복해야 하는 2차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을 상향을 해야만 합니다. 또 성착취물 유포 보관 자체를 별도의 중대 범죄로 규정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적 삭제 조치 그리고 유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강력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실제 우리나라 좀 디지털 범죄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사이버 범죄 효과적으로 좀 예방하고 또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수사에 관련돼 있는 기법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만이 됩니다. 기존 그 범죄 수사 및 재판 시스템이 이 사이버 범죄 특성에 맞게끔 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방 정책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이버 범죄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 3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0년에 사이버 범죄가 23만여 건, 또 2021년에는 22만여 건, 2022년에는 23만여 건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사이버 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 또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또 불법 컨텐츠 범죄 이렇게 이제 사이버 범죄는 크게 이제 그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사기의 피해액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약 9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라든지 딥페이크, 금융 피싱 등의 신종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이 전체 경찰에서 2% 정도의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사의 전문성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수사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또 이제는 이제 국제화되어 있고 또 진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 전담 인력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2배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다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협약 이런 것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범죄 수익에 대한 어떤 전액 몰수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보가 디지털 이런 민성 침해 범죄에 대해서 좀 인력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강력 대응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AI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생성형 AI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AI 시대라고 해도 좀 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AI 시대에 왜 윤리 그리고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중요할까요? 특히나 이런 현재 AI 기본법이 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또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그 AI 기본법은 대체적으로 지능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의 권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개인의 권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약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의사결정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학습하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또 법적 공방을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예를 들어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학습용 데이터에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집한 사례가 많고요.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 없이 학습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콘텐츠의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AI 개발 운영 시 투명성, 설명 가능, 차별 방지 의무를 명시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작권자, 또 개인 동의의 필수 등을 포함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원칙도 마련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AI에 대한 사전, 사후 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AI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 정책들이 이런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고 이런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이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디지털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총 5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권리 헌법 신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격차 해소, 세 번째로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네 번째로는 디지털 범죄 예방과 처벌, 그리고 5번째로는 AI, 윤리,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약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대선에서 이 5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보고 꼭 현명하게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치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